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딱 키게 된 상태라면 이 상태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F5로 눌러주시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돼서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시아웃 요 부분은 정확히 뭐냐? 글자를 출력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글자를 출력하는 소스 코드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의도치 않은 이런 오타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 상태에서 F5를 다시 눌러서 빌드를 돌려주게 되면 여기 식별자 뭔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뜹니다. 그래서 이 출력창에는 오류 목록들이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류 목록 창이 있고 출력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결과를 이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코드는 뭐냐?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을 불러와서 해당 안에 구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는 소스 코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요 헤더 파일을 우리가 include 추가해줬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 여기도 저희가 이제 지워져 버리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하시는 글자를 바꿔서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혹시나 좀 내가 길어서 줄이고 싶다. 요 앞에 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선언해 주시면 이게 없어도 실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일부러 우리가 코드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안 써주셔도 거의 무방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항상 저희 수업에서는 요 상태, 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해 놓으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Cout을 이용해서 여러 글자를 좀 출력을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준재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뜨게 됩니다. 내가 한 줄 실제로 내렸다고 해서 여기 있는 Cout이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내려가진 않죠. 내려가는 명령어는 뒤에 언더바 역슬래시 n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게 커서가 내려가는 명령어다. 안쪽에. 자,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한 줄 내리는 엔터를 출력해 주실 땐 요렇게 언더바 n을 써주셔도 되고, 또는 요 endline이라는 명령어도 한 줄 내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출력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그 F5가 아닌 여기 보시면 컨트롤 F로 실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버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코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혹여 문제점이 있을 때도 그 문제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F5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글자만 출력하는 것보다
숫자랑 이런 것도 출력을 해보셔야겠죠? 숫자 출력하실 때도 그냥 숫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왜 글자는 요 컴마 안에 출력하고 쌍따옴표 안에 출력하고 숫자는 왜 그냥 출력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컴파일러는요. 소스 코드랑 글자랑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치는 요 문자들은 소스 코드로 치부한다. 하지만 내가 글자,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여러 가지 문자열.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글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글자로 치부한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를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글자도 있죠. 이렇게 이용해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해서 글자를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숫자도. 근데 정해진 글자만 얘가 이렇게 화면에 나와버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항상 정해진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숫자를 저장하고, 그쵸? 저장된 숫자를 계산하고, 그 저장된 걸 출력해주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계산기를 예로 들자면, 자, 제가 5 플러스 3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이 5와 3이 저장이 돼 있어야 두 개를 더했을 때 8이라는 글자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어딘가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 저장되는 공간이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는 메모리. 우리 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변수란 숫자나 글자 같은 값을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박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자, 박스를 만들 때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자,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딱 숫자를 저장해 놨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출력해줘 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이름 같은 걸 하나 붙여주기도 해요. 뭐 이렇게 num 어떻게 만드냐? 자,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int a a는 10. 자, int형은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럼 어디인가에 메모리 어디인가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뭘로? a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안에 몇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같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 아니다. 자, 얘는 뭐냐?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자, 대입연산자라는 뭐냐?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어디로? 왼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A라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몇을 넣는 거예요? 10을 넣어줄게. 이렇게 실행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만들자마자 바로 숫자를 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넣어줘도 되고요. 만들자마자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대입을 했을 때는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수에 값을 대입한다라고 표현하죠. 자, 얘는 뭐냐?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10으로 바로 값을 우리가 넣어줬죠. 시작하자마자 초기화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 뭐 여러 개 만드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메모리 공간 안에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A 만들었죠? 그리고 B 만들었어요. 그리고 C에다가 10을 넣어주래요. C가 없죠? C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를 만들었죠. 항상 변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소스 코드는요. 요게 위에서부터 한 줄씩 차례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를 대입해 주려고 했을 때 C라는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버그 발생이 되는 코드인 거죠. 자, 또한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되는 소스 코드도 버그가 발생을 합니다. 왜? A라는 걸 만들어 놨고 B라는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A를 또 만드네요. 근데 이미 A라는 이름을 누가 사용하고 있죠. 그럼 만에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어디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변수 이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요거 유의해 주셔서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럼 요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자면 A에다가 10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A에다가 100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줄이 실행되면 100이 들어가겠죠. 또 원하는 것만 넣을 수 있냐? 자, B에다가는 200을 넣을게요. int 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A 플러스 B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A에는 지금 10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200이 들어가 있으니까 C에는 두 값이 더해진 값이 이쪽으로 대입되죠. 자, 3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칙 연산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활용이 가능하다. 자, 대신 나누기를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으신데 자, 200을 1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몫이 들어갑니다. 몫. 2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203 나누기 나머지 100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하거든요. 그럼 200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남게 되죠. 그럼 뒤에는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개의 사용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실행을 하셔야 되냐? 보통 컨트롤 F5나 F5를 통해서
변수가 두 개 만들어져 있죠. 하나 줄이겠습니다. 한 번에 결과만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실행하냐? 우리가 나중에 있어서는 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는 결과만 바라보는 방식으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냐? F10. 자, F10 보시면 프로시저 단위의 실행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셔서 꼭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옆에 결과창도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자, 요 줄 실행하겠습니다. 화면에 어떤 글자 나오죠? 안녕하세요 나오고 한 줄 내려갑니다. 자, 커서 내려왔죠? 또 안녕하세요 나오고 한 줄 내려갑니다. 저는 이준재입니다 하고 한 줄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숫자 출력하고요. 여기도 숫자죠? 이건 글자 숫자고 얘는 데이터 12123,123을 출력한 거고요. 얘는 1, 2, 3, 4, 5, 6 숫자 여러 개를 출력을 한 겁니다. 글자를. 자, 출력을 해주고 자, 출력을 해주시면서 꼭 확인을 하시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 자, 여기 보시면 조사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창에서 조사식이 없으시면 창 누르신 다음에 조사식 가셔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조사식을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변수를 꼭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서 값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만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값을 넣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 만들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값이 들어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안에 값을 대입해 주지 않으면 원래 이 메모리 영역에 누군가 사용했던 값, 그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서 원하는 값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세히 봅시다. 여기 이제 F10 누르면 A에 몇이 들어가나요? 10이 들어갑니다. 자, 10이 들어가는 거 확인했죠? 그럼 메모리 여기 위치 A에 10이 들어갔고 이번엔 100이 들어갔죠? 1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B는 몇이 들어갈까요? 200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C라는 변수를 또 만듦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A와 B의 값을 더한 값 100 플러스 200은 3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라고요? 머리로 예상하지 마시고 꼭 눈으로 확인해서 값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조사식을 통해서. 자, 300. 자, D라는 변수 만드는데 200 나누기 100이죠? 자, D 몫인 2가 들어가게 되죠. D 2. 그리고 자, 또 D에다가 이번에 203 나머지 100을 나눈 나머지죠? 몇이죠? 3 나오죠? 3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때 요거를 F5나 컨트롤 F로 한 번에 결과만 확인하지 마시고 F10을 통해서 한 줄씩 값을 조사식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수업에 있어서는 다 F10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버깅을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음. 자, 이 기능으로 혹시나 내가 잘못된 소스 코드의 버그를 찾아낼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 파악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면 버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반드시 디버깅 능력을 키우셔서 버그를 소스 코드를
한 줄씩 한 번씩 실행해 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꼭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변수를 저희가 한번 출력해 볼까요? 결과로. 자, 출력은 어떻게 하냐? 여기 위에 코드 이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cout 합 명령어에다가 변수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cout 한 줄 내리고 출력하겠습니다. 자, 또 F10으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변수 만들어져 있죠. 값도 저희가 할당을 했고, 자, A 변수 출력합니다. A 변수 100이 나오죠. B 변수 출력합니다. B에 몇 들어있죠? 200. 200이 나오죠. 요거를 꼭 눈으로 확인해서 출력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코드를 다듬는다면 글자를 이렇게 앞에 하나 또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A 변수의 값.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B의 변수의 값. 그래서 자대로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면 F5로 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값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수업이 진행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업 파일 밑에 그 여러분들 영상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 숙제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다음 수업 때까지 숙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다음 레벨의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숙제 파일은 숙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 문제 밑에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문제 있는 문제를 풀으신 다음에 해당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꼭 F10으로 한 줄씩 실행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제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다음 수업 들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